안녕하세요. 네, 본격 척추관절 인터넷 방송 척추관절 치료 느낌하니까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재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우입니다. 예, 우리 이성우 원장님은 우리 척추관절 중에서 척추를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병원의 원장님이십니다. 네, 이분도 매일 만나는 분이신데 벌써 인사하니까 네. 반갑네요. 네네네. 좀 자, 쑥스럽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방송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조금씩 저희가 방향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캐치를 하고 그에 맞춰서 또 저희 방송도 변화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척추 치료에서 가장 핫한 우리 주사치료, 비수술 치료라고도 말하는데요. 주사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척추 전문의이신 선생님이 네. 설명을 한번 해주실 건데요. 네. 자, 옛날에는 수술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네, 요즘도 계속 수술을 많이 하나요? 요즘도 네. 수술은 합니다. 수술하는데 예전처럼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주사치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디스크, 협착증 하면 요새는 다 주사치료, 비수술 치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새는 수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는 경험대로 보면 한 몇 퍼센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수술하는 경우는 한 5에서 10%. 네. 그 젊은 사람들하고 네. 젊으신 환자분들이 있고 또 나이 드신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것 좀 나이랑도 관련이 좀 있나요?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디스크 환자가 많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협착증 환자가 많습니다. 네. 협착증은 아무래도 좀 수술로 가는 경우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목이 신경이라고 하면 디스크는 그냥 이렇게 손이 꾹 눌러서 한쪽으로 신경을 누르는 거고 협착증은 이렇게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아프겠죠. 네네. 아, 그렇군요. 네네. 제가 알기에는 디스크든 뭐 협착증이든 퇴행성과 조금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협착증이 조금 더 퇴행성. 네, 협착증이 그러니까 목이 천천히 좁아지다가 꽉 막히면 네. 나이 드셔서도 협착증은 어쩔 수 없이 수술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풀어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수술할 얘기 네네네. 아니고요. 네네네. 자, 오늘 주사치료 얘기를 할 텐데 네. 주사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주사치료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그냥 주사치료 하지 않습니까? 주사. 근데 여기 보시면 주사가 몇 개 없습니다. 주사는 딱 하나입니다. 주사는 딱 하나예요. 근데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바늘이 많습니다. 바늘이 많아요. 우선 바늘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흔히 하는 주사치료, 경막의 주사치료는 신경주사라고도 하는데요. 신경에 직접 주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경이 직접 주사를 하는 주사치료는 어떤 게 있죠, 그러면? 주사치료는 네.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경막의 주사치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경성형술하는 주사치료, 그리고 세 번째로 요새 새로 나온 풍선 확장술을 이용한 주사치료. 딱 세 가지 주사치료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전부터 나왔던 경막의 주사치료는 이렇게 바늘이 여러 가지입니다. 바늘이 여러 가지 이유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목에서 쓰는 바늘이 다르고, 보이나요? 여기 지금 네, 잘 보이세요? 좀 굉장히 가늡니다. 여기 보시면 허리에서 쓰는 바늘이 다르고, 그리고 꼬리뼈로 쓰는 바늘이 다 다릅니다. 이걸 섞어놓고 보면 다 바늘이 그 바늘일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외래 간호사가 주는 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바늘이 다 다릅니다. 바늘이 생각보다 굉장히 기네요. 우리 네, 보통 이 병원에 수상할 때 보면은 네. 한 요 정도 되는 손가락 두마 정도 손가락. 되는 네, 네. 그 정도 길이였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길어요. 네네네.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깊이, 보통 이 정도 깊이면 이 정도 깊이에 사람 피부에서 신경까지 위치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를 뚫고 근육을 지나서 신경 주위까지 바늘이 위치하는 깊이가 한 8cm 정도 됩니다. 네. 네. 우리 척추 모양이 있는데요. 척추 네. 어떻게 주사바늘 들어가는지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고 무서워하시는 목 주사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면 다른 분들은 그냥 뭐 견인 치료 받고 약 먹고 물리 치료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MRI 찍어서 디스크가 있으면 주사 치료, 신경 주위 약물을 쑥 뿌려서 목을 가볍게 하는 아주 간단한 치료입니다. 네.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어떤 어떤 바늘을 고를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 박 원장님 하나 골라주시죠.
저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 네. 한번 목이니까 네, 이제 가는 목이니까. 거 요걸 것 같은데. 야, 이건 아닙니다. 이걸로 목을 옆에서 찌르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목에서 쓰긴 합니다만 대부분 흔히 하는 주사 치료는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바늘로 여러분들 줄무늬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네, 얼룩덜룩하게 잠자리 날개처럼 생겼는데요. 네. 이 바늘이 목 신경 뒤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신경 주위에 안전하게 약물을 뿌려주고 나옵니다. 금방 이 바늘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바늘은 끝이 약간 둥글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이렇게 찔러도 피가 안 납니다. 이렇게 찔러도. 그러니까 신경이 손상을 안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바늘은 찌르면 못 찌르겠어요. 피가 납니다. 피가 나요. 그래서 이 바늘은 뒤로 하지 않고 앞으로 해서 이 추간공 신경 노란 게 신경인데요. 이쪽이 좀 뒤쪽이죠? 이게 등 쪽입니다. 네. 앞쪽으로 해서 이 신경 주위에 살짝 위치시켜서 경막 공간이 경막 공간에 아닌 부위에 바늘을 네. 위치시켜서 신경 주위에 약물을 뿌려줄 때는 이 뾰족한 바늘을 씁니다. 그래서 네. 이 바늘이든 신경에 닿으면 조금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위험성, 뾰족하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주사할 때도 신경이 조금 자극받을 수는 있지만 그 자극이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자극은 아닙니다. 그냥 살짝 따끔한 정도. 네, 경험 그렇게 많은 됩니다. 사람이 해야겠는데요? 네, 목은 이건 위험하잖아요. 네, 목은 위험합니다. 네. 그렇지만 경험이 많은 그 척추 전문의한테 시술 받으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아직까지 문제 생긴 바도 없고요. 네, 그 다음에 허리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허리 해드리겠습니다. 허리 많이 맞으시죠? 많이 맞으시는데 우리 병원에 외래로 오시는 분들 보면 꼬리뼈 주사를 많이 맞으셨대요. 꼬리뼈 주사.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로? 또 골라야 되나요? 네네. 아, 참. 꼬리뼈는 왠지 이거 아까 얼룩덜룩한 거. 이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아, 이건 꼬리뼈로 할 때 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룩덜룩한 건 네. 여기가 끝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찔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가운데로 해서 신경 주위에 쑥 얼룩덜룩한 거는 네네네. 가운데 놓을 때 네네네. 신경에 이렇게 살짝 닿아도 큰 무리가 없는 네. 바늘을 할 때 합니다. 그리고 이 까만 끝이 뾰족한 주사는 디스크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을 때 신경 주위에 바늘을 이렇게 위치시켜서 신경 주위에 바깥쪽으로 해서 주사를 할 때 이 뾰족한 바늘을 쓰게 되죠. 마찬가지로 목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바늘이기 때문에 신경이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아주 전문가한테 치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꼬리뼈 주사는 바늘도 굉장히 두껍고 뾰족합니다. 꼬리뼈 주위에 바늘을 쑥 밀어넣고 이 주위에 약물을 쑥 넣어줘서 위까지 올라가게 그렇게 치료하는 주사를 겁니다. 여기다 놓으면 네.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나요? 여기? 보통 제일 아랫마디나 그 윗마디까지 살짝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꼬리뼈 주사는 특별한 검사 없이도 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병소가 확실한 경우에는 꼬리뼈 주사는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네. 쉽기는 제일 쉬워 보이는데. 쉽기는 제일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나 조금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주사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가 이제 본 게 경막의 신경주사. 네, 경막의 신경주사. 흔히 하시는 신경주사, 통증 클리닉에서 대부분 쉽게 맞는 신경주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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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요거는 뭐지? 뭔가 좀 이거는 복잡하게 생겼 이거 요새 많이 나오고 요새 많이 치료받는 신경 성형술 때 쓰는 기구입니다.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니까 신경을 어떻게 성형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외국에서 먼저 개발된 기구인데 그걸 뉴로플라스티라고 하는데 플라스티가 성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면서 성형술이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건 허리 디스크 때 쓰는 신경 성형술 때 쓰는 기구입니다. 보시면 한번 볼까요? 환자를 엎어놓고 꼬리뼈에 이거 맞추는 맞추는 국수마취합니다. 이 관만 들어가는 부위만 통증이 네. 없으면 되기 때문에 국수마취합니다. 국수마취해서 신경 주위에 관이 쑥 들어가면서 디스크 튀어나온 부위까지
관이 갑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고, 네.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 관을 빼고 주사기에 여러 가지 약물을 섞어서 배합해서 네. 쑥 약물을 넣어주면 이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 자극받은 이 신경에 부기가 빠지면서 증상이 좋아집니다. 아까 주사치료하고는 주사치료는 병소에 있는 부위를 직접 들어가는 건 반면에 네네네. 이 신경성형술은 아래에서 꼬리뼈 쪽에서 들어가는 네. 거죠. 그리고 네.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이 간단한 주사치료는 바늘이 신경 주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디스크와 신경 사이에 병소가 있는 부위까지는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레 그리고 겉껍데기 쪽에 약물을 뿌려주는 반면 네. 신경성형술은 신경과 디스크 사이 공간까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해서 신경이 디스크가 자극하는 부위가 자극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위까지 직접 쑥 들어가서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여드름이 튀어나온 그 부위에 연고를 발라줄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여기 제가 알기에는 이게 또 아래쪽으로도 네. 여기 신경이 노란 신경이 보이는데 네. 그 아래쪽으로 들어간다고. 이게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네. 이게 모양이 그래서 그런데 디스크와 신경 사이 공간,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 저희가 수술할 때 보면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위와 신경 사이 부분은 많이 얼기설기 붙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살짝 붙어 있는 조직이고, 네. 그리고 재수술하는 경우에는 아예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조직인데, 일반적인 이런 신경성형술로는 그 공간으로 이 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간단한 주사치료보다는 훨씬 좋죠. 이런 거 할 때 지금 처음 말씀 안 드렸는데 그냥 랩눈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을 하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구, 이게 C암, 여기서 보시면 이게 C자지 않습니까? 네. C암이라고 하는데 이게 포터블, 움직일 수 있는 방사선 기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구를 여기서 띵 누르면 거기다 손을 놓으면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화면이 옆에 있는 모니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안전하게 위치를 확인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목은 하진 않죠? 이게 목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목은 이걸로 합니다. 낚싯줄처럼 생긴 이걸로. 목은 훨씬 더 가늘고 유연합니다. 그래서 이 관이 목 속에 들어가서 있어도 제가 환자분들한테 잘 설명해드린 비유 중에 하나가 속눈썹이 눈썹에 들어가 있는 느낌. 좀 뭐가 불편하긴 한데 네. 뭐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 그 느낌을 가지실 정도의 아주 유연한 관입니다. 그래서 목에 신경성형술, 사실 이걸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해서 이 뼈와 뼈 사이로 관이 쑥 들어가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신경과 디스크 사이에 관을 위치시켜서 약물을 쑥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걸 바로 빼는 경우도 있고 1박 2일 거치시켜서 약물을 3번 주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대부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눈 속에 속눈썹이 하나 들어가 있는 기분, 그 기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거하면 속눈썹을 빼게 되는 거죠. 그럼 개운해집니다. 네. 그 신경성형술 쭉 좀 설명해 주셨는데 보니까 아까 주사 같은 경우에는 병이 여러 마디가 있을 때는 여러 번 주사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이거는 한 번 들어가서 쭉 나오면서 네. 약을 뿌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하십니다. 우리 박 원장님이 먹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하시는데요. 네. 보시면 여러 마디의 병소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관이 들어가서 목과 허리같이 이렇게 관이 들어가서 약물을 쑥 뿌려주면 스프레이를 뿌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쫙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소를 전반적으로 다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늘로 해서 치료하는 경우에는 한 명씩 개별로 치료할 수는 있지만 병소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여러 번 오셔서 각 부위마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치료받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요 주사 끝을 보니까요. 네. 요거는 굉장히 조금 우리 블런트하다고 그러는데 네. 약간 뭉툭하고 네. 이것도 역시 신경성형술용 네.
그 바늘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뭉툭한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일반적인 척추 주사 치료할 때 쓰는 네. 바늘보다는 네.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은데. 훨씬 더 안전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위험성,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한다면 신경성형술이 훨씬 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 면에서도 다병수인 경우, 그리고 병수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그 장점을 판단한다면 신경성형술이 좀 더 나은 치료라고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세 번째 이거는 뭔가요? 네. 이건 우주선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우주선. 요새 나온 겁니다. 우리 서울 아산병원의 그 연구팀에서 만든 건데요. 풍선 확장술을 하는 주사치료 기구입니다. 풍선이 어디 있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쑥 넣으면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풍선, 발룬이라고 하는데요. 풍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쭉 하면 풍선이 쑥 없어집니다. 이걸 어디에 쓰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풍선을 쓰는 경우는 심장병 환자들, 혈관이 좁아져 있는데 혈관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심장병 환자들을 위해서 발룬을 씁니다.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에 이렇게 척추관에 이건 이렇게 굵은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목 디스크나 협착증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기계가 나온다고는 하는데요. 아직은 요추, 허리 쪽 협착증에 쓰는 기구밖에 없어서 허리만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을 꼬리뼈 쪽에 쑥 넣어서 풍선 확장 여기 쑥 이렇게 이게 보이십니까? 네. 근데 이걸 시술할 때 해보면 환자분들 조금 불편하고 아파하십니다. 이 풍선이 확장되면서 좁아져 있는 척추관을 넓혀주고 그 밑에 있는 신경들을 좀 자극해서 아파하시는데 그것만으로도 이게 정말로 척추관이 넓혀져서 신경을 자극하고 있구나 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혀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넓혀주고 풀어준 다음에 어느 정도 공간이 생긴 곳을 그 부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주사가 나오는 겁니다. 주사로 해서 약물을 쑥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넓어진 척추관 부위에 약물이 유효적절하게 퍼지게 되는 거죠. 이건 주사가 두 개네요. 네, 이건 주사가 두 개입니다. 더블용 더블 주사. 네네네. 네. 그래요. 그러면 이 척추관 협착증일 때 주로 쓰는 주사치료겠네요. 일반적인 디스크 때도 쓰겠지만 일반적인 디스크에도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디스크하고 신경하고 딱 달라붙어 있는 경우에 그 사이에 들어가서 풍선 확장을 해주고 디스크도 살짝 밀어 넣어주는 느낌으로 약물을 넣어주면 증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주사치료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뭐 장갑도 있고 고글 같은 것도 있는데 저거는 뭐죠? 저거 간단하게 설명해 이게 시암 엑스레이에서 방사능이 나오는데 환자분들한테 쬐는 정도는 그렇게 아주 미약합니다. 근데 저희는 굉장히 치료를 많이 하고 신경성형도 많이 하고 풍선 확장술도 많이 하고 신경부사치료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되면 안 좋기 때문에 저희 시술을 할 때 이렇게 고글, 방사선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런 고글하고 그 안경 위에다 바로 안경 위에다 바로 써도 됩니다. 좀 큽니다. 네. 알이 좀 커서 가능하고 그리고 색깔이 좀 다른 이 방사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특수 장갑을 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끼고 한다고 해서 방사선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이 시술을 계속 받아야 되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노출이 많기 때문에 이 방사선을 차폐하는 기구나 장갑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척추 전문의 선생님들이 직접 저희 이제 1층 외래 옆에 있는 비수술 치료실에서 이런 시술을 하게 되고 또 아까 신경성형술이나 풍선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그 무균수술실 2층에 있는 무균수술실에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봐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간단한 주사 치료는 환자분 몸에 들어가는 게 이 바늘 하나밖에 없는데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인 경우에는 그래도 안전한 치료지만 이런 간단한 기구가 몸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시술하는 곳의 환경, 의사들이 얘기하는 무균실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환자들한테 생길 수 있는, 많이 생기진 않지만 감염의 위험성을
굉장히 줄여주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단한 주사 치료는 외래에서 하고, 그럼 환자분의 몸에 이런 기구가 들어가는 치료는 무균수술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네. 우리 중요한 거 한 척추 주사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거 세 가지. 중요한 거 그것만 세 가지만 기억하라. 예. 척추 주사 치료는 안전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주사 바늘이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병소 부위에 약물을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좋은 기구들, 안전을 생각하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구들이 생겼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척추 수술은 대부분 하진 않습니다. 주사 치료에 반응을 않거나 너무 심하게 신경이 눌려 있거나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지만, 너무 심한데 수술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척추를 보는 전문의들이 다 판단해 드립니다.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척추 주사 치료 쭉 살펴본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이 원장님께 박수. 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한 방송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언제예요? 다음에 우리 일주일마다 일주일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엔 어떤 것을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으니까 아마도 네. 그 인공관절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무릎에 인공관절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인공관절 치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인공관절의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라고 했네. 알겠습니다. 그냥 가.